가장 좋은 채소를 하나 꼽으라면은 당연히 당근입니다. 당근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해독을 할 수 있는 영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칼슘과 베타카로틴입니다. 칼슘은 당근의 가장 많은 영양분 중에 하나인데 한 당근 100g당 500mg에서 많게는 700mg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칼슘은 우리 혈액에서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 영양이고요. 그리고 혈액을 알카리화 시킬 수 있는 알카리 인자입니다. 혈액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알카리화 시키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이 점점 증강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증강하게 되면은 인체에서 여러 가지 염증뿐 아니라 각종 항원과 싸워서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또 혈액에 독소가 없으면은 혈액의 순환이 더 원활하게 됩니다. 이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될 때 장기들의 기능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장기가 바로 간인데요. 우리가 간을 볼 때 간을 자동차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자동차가 갈 때 꼭 필요한 연료가 있어요. 그 연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인데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근을 먹어주면은 간의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간의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소화 기능이 있고 해독 기능 그리고 효소를 생산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은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소화가 원활하게 되기 시작을 하고 해독을 하기 때문에 독이 덜 축적이 되겠죠. 내가 몸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효소 생산의 기능인데 간에서는 25,000여 가지 정도의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효소가 있어야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대사를 할 수가 있고 세포가 정상적인 대사를 해야지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해야지 장기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당근을 먹으면은 우리 인체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또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힘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근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서 우리 인체에서 강력한 해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독소를 다 내보내려고 해요. 간을 튼튼하게 함으로 인해서 신진대사를 회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채소입니다. 근데 하나 더는 우리 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뇌신경부터 말초신경까지 칼슘이 대량 필요합니다. 이 많은 양의 칼슘을 우리가 공급해 줄 때 모든 신경계가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눈이 나쁘신 분들은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이 올라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고요. 수험생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당근즙을 습관적으로 부지런히 마신다면 더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당근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근에 있는 살아있는 영양 그대로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는 방법이에요. 당근을 가열한다든지 당근을 찐다든지 볶는다든지 할 때는 열이 가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에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변형이 올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영양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생으로 식사를 할 때 삶아 먹는 방법이 있고 즙을 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즙을 내서 먹을 때 그 좋은 섬유질을 왜 다 빼고 먹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얘기는 세포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조 개의 세포에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모세혈관들이 100조 개의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때 우리 세포가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활성화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없게 된다면 세포의 신진대사는 점점 저하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세포의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게 돼 있으면 장기의 기능 또한 저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인체 혈관 시스템은 폐쇄회로입니다. 혈액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리고 이 어떤 한 장기로 갔던 혈액이 다른 장기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한 장기에 질병이 있고 기능이 저하가 됐다는 것은 내 몸 전체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발생 경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혈액이 병들고 그 다음에는 장이 병들고 간이 병드는 경로를 타는데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은 장에서의 소화와 흡수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나쁜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장으로 계속 독소를 공급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소화 불량으로 힘든데 그 독소와 같이 더 많은 독소를 만들어서 그 독소는 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나빠진다는 것은 소화 기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가 섬유질을 먹게 된다면은
섬유질도 간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는 소화 기능에 맞춰서 충분한 양의 생채소를 먹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공복에 섬유질을 먹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섬유질이라도 위와 간에 부담을 주고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내가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즙으로 마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세포들에게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를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세포가 비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하는 이유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의 결핍이에요. 이 결핍이 1, 2년 이상 쌓아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수십 년 된 결핍을 다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정상적인 신진대사 회복에도 꼭 필요하지만은 해독에도 필요하고 질병과 싸우는 데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인체에서 신진대사를 할 때 조효소와 효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해요. 벌써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생각만 해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소화 기능의 저하에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병들기 시작하면은 모든 부분이 병이 들듯이 소화기도 병들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생즙을 먹기 시작을 하거나 생채소를 먹기 시작한다면은 유해균이 소화를 저해시킬 수가 있어요. 즙이나 생채소를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 그러면은 유해균이 많다. 유해균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고 유해균을 점점 없애면서 먹는 양을 늘려나가야 돼요. 이렇게 먹는 양을 늘려나갈 때 인체는 더 많은 신진대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00cc의 당근 주스를 공복 1시간 전에 아침 식사 전에 드세요. 이렇게 드시고 내가 속이 설사도 없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점심 식사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200cc를 한 잔 더 드셔보세요. 공복에 먹어야 되는 이유는 흡수율 때문에 그런 거. 주스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흡수율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드셔야 되고 또 우리가 공복에 먹지 않고 식사할 때 같이 먹는다면은 섬유질이 없는 당근 주스는 그냥 물이에요. 채소를 구성하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소, 물입니다. 여기서 섬유소를 딱 빼면은 그냥 물에 비타민, 효소, 그리고 미네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식사 시에 같이 먹게 된다면은 소화액을, 위액을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소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꼭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의 크기가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채소를 우리가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량과 그리고 적절한 습기 그리고 토지의 영양입니다. 일조량이 충분하고 습기가 적절하고 토지의 영양이 많은 곳에서 채소를 재배할 때 그 채소의 크기들은 전부 다 큽니다. 우리가 소를 봤을 때 등치가 크고 근육이 있는 소가 더 영양이 많아 보이나요? 아니면은 약간 삐쩍 마른 소가 더 영양이 많아 보이나요? 답은 훨씬 더 등치가 큰 소가 더 영양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는 민들레입니다. 그리고 케일, 이 두 가지가 정말 좋은데 당근은 쓸 때 200g 그리고 케일은 80g, 민들레는 40g을 쓰면은 달고 또 약간의 채소 맛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즙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케일과 민들레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칼슘은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독제이고 알칼리인자이고 또 칼슘이 많기 때문에 뼈를 단단하게 해줘요. 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순환은 원활하게 됩니다. 피를 생산하는 것은 골수예요. 우리 뼈들이 단단해지면은 그 안에 뼈를 이루고 있는 구성 중에 하나인 골수는 덩달아서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 골수가 단단해지면은 조혈 기능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빈혈도 해결이 되고 혈액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체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민들레에 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영양이 있는데 간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간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 민들레, 케일을 즙을 내서 먹는다면은 간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의 양을 늘려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저항력까지 좋아지는 아주 좋은 콤보고요. 이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과일은 없습니다. 과일은 이 과당이 있어요. 뭐 사과를 같이 먹었어요. 당근과 사과를. 식도 조인근이 조여지고 그리고 유문이 조여지기 시작을 해요.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리고 위산이 쫙 분비가 되면서 녹입니다. 그때 연동운동이 일어나서 유문 가까이 가면은 압이 생겨요. 그 압 때문에 음식물이 위로 튕겨져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연동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튕겨져 올라가면 연동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될 때 위에 있는 모든 음식물은 섞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유문을 여는 어떠한 기전이 있을 텐데 그 기전은 얼마나 우리가 먹은 음식이 빨리 포도당화 되느냐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과일은 과당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당분화가 돼요. 과일이 소화가 된 부분이 그 센서에 닿으면은 유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근은 아직까지 소화가 덜 됐어요. 가당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소화가 덜 된 당근은 과일과 같이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에는 덩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소장으로 내려갈 때 모든 영양분은 당분화된 액체 상태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는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과일과 채소라도 과일과 채소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CA 주스나 ABC 주스는 벌써 우리가 즙을 내서 물 형태가 됐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전에는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일과 섞여 있을 때는 아무리 당근의 당분이 높다 그래도 소장이나 대장에서의 흡수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A 주스나 ABC 주스는 어떠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즙을 드시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그렇게 썩 추천할 방법은 아닙니다. 당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이 혈관을 막는다는 것인데 혈관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석회입니다. 이 석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칼슘 정제를 먹었을 때 산화된 칼슘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혈장에 있는 물과 합쳐져서 석회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석회는 뇌혈관과 심혈관을 막는다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 의사들은 이 칼슘 정제를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칼슘은 채소에도 풍부해요. 산나물은 약초가이기 때문에 칼슘이 더 풍부해요. 우리가 이거를 가열할 때는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열을 할 때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채소를 가열을 할 때 채소에 있는 칼슘과 산소는 결합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산화칼슘은 칼슘 정제에 있는 산화칼슘과 동일합니다. 이 산화칼슘이 인체에 들어와서 혈장에 있는 물과 합쳐지고 이때 석회를 만들어서 혈관을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섬유질은 혈관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삶은 섬유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에서 삶은 섬유질만 제거를 하면은 우리 인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바로 카니보어 다이어트입니다.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삶은 채소를 일절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육식만 합니다. 그리고 생과일을 많이 먹어요. 제가 여기서 고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고기도 우리 인체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섬유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은 섬유질만 끊었는데도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흔히 비빔밥이 다 나물이거든요. 비빔밥은 면밀히 따지면은 건강식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물들이기 때문인데 비빔밥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스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스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스님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이거를 이제 건강 원리를 배우고 하시면은 충격을 받으세요. 충격을 받으시고 내가 이래서 병했구나 하시면서 이제 생체로 바꾸기 시작을 하시는데 생체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을 때 건강의 회복은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가 튀김을 한번 만들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볼게요. 식용유나 뭐 카놀라 오일 이런 거는 벌써 만들어질 때 활성산소 많이 만들어집니다. 높은 온도에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화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높은 불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분을 바르고 또는 튀김가루를 바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 새우를 하나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인지질은 전부 다 과산화 지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산화 지질은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김 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바로 밀가루, 흰 쌀밥, 국수, 과자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장벽에 붙어요. 장벽에 붙어서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인체는 장벽의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점액질을 만들어내고요. 그 안에서 계속 썩으면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활성산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외에도 이 정제된 과당은 여러 논문에서 밝혔듯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 간에 피해를 입히고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주목해야 될 연구가 하나 있는데 러스티그 박사님이 하신 연구가 있어요. 정제된 과당을 과일로 바꾼 연구인데 이제 소화를 두 그룹으로 우리 아이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하나 바꾼 것은 정제된 과당을 과일로 바꿨습니다. 정제된 과당을 과일로만 바꿨을 뿐인데 과일이 먹은 그룹이 당뇨 지수나 고혈압이나 고지혈 지수가 월등히 좋아지고 질병이 호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정제된 과당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과의 껍질이 빨개질수록 우리 의사들의 얼굴도 빨개진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만큼 사과는 우리 인체에 있는 염증과 질병과 싸우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과는 정말 항산화 물질에 엄청 많아요. 거기에 또 코바티신이라는 강력한 항암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정말 좋은데 사과의 빨간색 껍질에는 항산화 효소가 징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셔야 됩니다. 또 이제 사과를 먹을 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좋다.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잠을 자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숨을 쉽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눈을 감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숨만 쉬더라도 인체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시킵니다. 그러면은 저녁을 먹고 아침까지는 공복 시간이 가장 길어요. 이 가장 긴 공복 시간에서 일어났을 때 인체는 수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세포들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로 한데 이때 과일을 먹게 된다면은 과일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체는 에너지 결핍 상태가 계속 유지하게 되고 이때 가장 피해를 입는 장기가 에너지 대사의 핵심인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야식을 많이 하고 안 그러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과일 식사를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먹고 간을 계속 괴롭히다가 그거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줬기 때문에 느끼는 것뿐이지 이게 습관성으로 된다면은 점점 인체는 기능이 저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저녁에 먹는 겁니다. 왜 저녁에 먹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우리 저녁에는 아침이나 점심만큼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위와 간을 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일로 식사를 대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일로라도 충분한 에너지가 되고 과일을 먹으면은 위와 간이 식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일을 덜 하기 때문에 더 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침을 굶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굶게 된다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에너지 결핍의 상태로 인해서 점점 더 인체는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그 전날에 너무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살을 좀 빼고 싶다.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보통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오히려 인체 기능에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한 아주 큰 연구입니다. 생활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수명이 일반인보다 10년이나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저녁을 아예 먹지 않거나 아니면 저녁을 과일 식사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체에서는 위와 간이 쉬고 또 사과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해독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피곤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독소 물질의 유입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지쳐 있을 때 항산화 성분이 들어와서 인체에서 해독을 해주고 위와 간을 쉬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우리가 블루베리를 보면은 파래요. 파라면은 생각하는 것이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엄청 강력한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먹으면 좋은데 이 블루베리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이 별로 반감이 없어요. 저희 센터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과일즙을 딱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녹즙을 먹을 때는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먹어요. 근데 과일즙만 딱 나오면은 당뇨 환자분들은 방으로 싹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한번 따라가 봤어요. 도대체 왜 다 이렇게 하나 과일즙을 변기에 붓고 있더라고요.
과일의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많이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그런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GI 지수가, 혈당을 높이는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블루베리가 있을 때 풍부하게 드신다면 즙을 내서 먹고 씹어 먹고 하면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당뇨가 가장 급증하는 이유는 우리 식생활에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점점 결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뇨라는 질병을 살펴보게 된다면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혈당이 점점 우리 혈중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을 점점 더 저하시켜서 가장 먼저 합병증이 오는 장기들을 보면은 모세혈관들이 징집이 돼 있는 곳들이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안구, 그런 다음에 콩팥, 그리고 뇌, 그 다음이 심장입니다. 안구는 그 무엇보다도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징집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을 앓는 환자들은 꼭 눈이 먼저 상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 상하는 경로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인데 우리가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혈관을 막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혈관을 막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석회고요. 두 번째는 점액질, 세 번째는 이물질, 네 번째는 혈전, 다섯 번째가 지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체에서 배출하고 또 그런 것들의 형성을 막는 것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주는 이러한 영양소들인데 이러한 결핍들 때문에 당뇨는 점점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인들의 식사를 보면은 튀김이나 또 가공된 식품이나 정제된 과당 이러한 것들이 그 원인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요즘에 스트레스와 가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질병을 악화시키고 질병이 오는 시기를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당뇨 걸린 분들이 과일을 많이 피하세요. 제가 어떤 환자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정말요? 과일이 담배보다 당뇨에는 더 나쁜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담배는 정말 나쁜 거예요. 담배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 담배만 끊어도 모든 병에 걸릴 확률이 50%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만큼 나쁜 거고 이제 과일은 그 반대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영양이 되는 건데 내가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혈관이 막힌 원인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을 일으킬 때 우리 혈관은 음극을 띱니다. 그러면은 인체는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양극을 써서 그거를 중화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염증을. 이때 우리가 양극을 쓰는 것이 불활성화된 미네랄이 있게 되면은 혈관을 더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을 막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까는 것은 활성산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항산화 효소입니다. 항산화 효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일에 있는 충분한 항산화 효소들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혈관을 막는 또 다른 이유는 석회예요. 이 석회는 우리가 인체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인체에서는 석회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생활 중에 어떠한 한 부분이 석회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 석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녹여줄 수 있는 것이 유기산입니다. 그 유기산이 풍부한 것이 신과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혈관을 많이 막는 활성산소 그리고 석회를 녹여낼 때 신과일 그리고 과일에 있는 황산화 요소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일은 당뇨 환자들이 피해서 되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 음식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저희 병원의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당뇨에서 회복하려면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당을 생각을 할 때 과일에 있는 과당과 정제된 과당을 같이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과일에 있는 과당은 하나의 컴플렉스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와 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기전은 그냥 정제된 과당,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결핍된 과당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를 살펴봐도 과일을 먹고 당뇨에 걸렸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일을 먹고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에서 완화가 됐다는 논문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 드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과일은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은 신과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레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또한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를 즉각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레몬에는 셀레니엄과 아연과 같은 항산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까 제가 당뇨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를 말씀드렸는데 그 활성산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찌를 수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니엄, 아연이 풍부해요. 거기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유기산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당뇨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레몬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레몬즙을 내서 먹을 때 우리가 많은 양의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니엄, 아연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또 유기산 또한 풍부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율에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레몬을 먹는 것보다 75% 정도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즙으로 먹는 거예요. 저는 레몬을 한번 먹을 때 한 400에서 많게는 한 450cc까지 한 번에 먹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먹어왔고 또 이제 소화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를 먹고 있는데 이제 레몬즙을 먹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내가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다, 내가 평소에 속쓰림이 많고 약간 신물이 올라온다, 그런 분들은 이 레몬을 먹게 되면은 약간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에 우리가 레몬을 뿌리면은 엄청 아프잖아요. 똑같은 것이 우리 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을 때 레몬을 먹으면은 자극이 돼서 아프고 쓰라려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을 드시지 마시고 오렌지 주스를 시작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오렌지 주스를 먹는 이유는 우리 인체에 있는 항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산도는 상당히 낮아요. pH가 2입니다. 오렌지의 산도는 pH가 한 4.5에서 한 5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강산에 약산을 더하면은 산이 더 많아지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체는 원래의 위의 산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몸에서 바이칼브라는 알칼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알칼리 물질이 나오면서 위의 염증을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즙을 직접 먹지 마시고 오렌지 주스부터 먹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한 1주나 2주 지난 다음에 레몬즙을 살짝 짜서 레몬즙 한 50cc에 물 200cc에서 300cc를 더한 다음에 한번 드셔보세요. 속쓰림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레몬즙 양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50에서 60, 60에서 70, 그리고 물량은 300에서 270, 270에서 230 점점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체는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를 음식, 즉 천연의 재료,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는 방법과 그리고 알약이나 정맥 주사로 먹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떠한 의학적인 논문에도 비타민 C를 알약과 정맥 주사로 먹어서 질병이 예방되고 질병이 호전됐다는 증거는 전무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수천 편의 논문들이 이거를 음식과 과일과 채소로 먹었을 때 우리 인체의 병을 예방하고 치유될 수 있다는 논문들은 많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야지 인체에서 활용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으로 먹고 음식으로 먹고 또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몽도 아주 좋습니다. 이 자몽에는 코발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발트는 비타민 B12의 아주 핵심 영양인데요. 우리가 이 자몽을 먹게 된다면은 물론 유기산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또 항산화 효소들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코발트까지 있기 때문에 혈액을 만드는데 혈액 증강에도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빈혈 환자들에게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의 섭취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약과 자몽이 간에서 대사되는 경로가 같아요. 자몽과 약이 같이 대사되는 경로를 타기 때문에 자몽과 고혈압 약을 같이 먹게 된다면 고혈압 약의 효능이 갑자기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몽은 좋지만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